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챗 GPT 101을 쓰신 최동혁 기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블록미디어라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서 현재 IT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동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챗 GPT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사실 예. 제가 업무로서 다루는 영역은 조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예. 일상적으로 그런 이슈들을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이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조금 다양하게 업무에도 활용을 해보고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조금 시간을 써봤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클래스도 한번 만들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이책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온 책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것 같은데. 네, 매일같이 새벽 3, 4시까지 열심히 쓰긴 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또 챗 GPT 열풍이라서 요새 베스트셀러에 챗 GPT 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챗GPT 101은 그런 책들보다 조금 실용성의 특징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장점이 뭔가 더 다양한 일을 해왔고 어떠한 기술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서 일상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독자분들이 실질적인 활용법을 알 수 있게 해드리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부터 어떻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혹은 구체적인 활용 명령어나 어떤 활용 아이디어까지 다양하게 담아봤고 GPT-101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해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101이라는 이름이 어떤 대학 수업의 기초 수업을 의미하는데요. 챗GPT의 기초 수업처럼 다양하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책을 지어봤습니다. 그럼 주로 내용들이 어떤 게 들어있는 거예요? 목차에는? 목차에는 아무래도 이 기술 자체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에 더해서 제가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례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비즈니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학습시키면 우리가 기존에 얻을 수 없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챗 GPT가 정말 일상생활에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저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챗 GPT를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사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제가 해외 기사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슈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글들을 제가 요약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장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긴 기사가 있죠. 이 기사가 사실 영어로 되어 있으면 저 같은 한국 사람들이 보고 이걸 요약 정리하거나 핵심을 뽑아내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피로도도 정말 심합니다. 저도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정보들이 다 영어 원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취득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아까 똑같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구글 번역기를 동원해도 가끔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빙을 많이 활용하는데 GPT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빙이라는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활용하면 해당하는 페이지의 정보를 직접 보고 이걸 요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을 통해서 이 페이지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요청하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내게 필요한 기사다라고 했을 때만 그 기사를 조금 더 심화 있게 보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GPT라는 서비스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질문에도 7, 80점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점은 아니구나. 네네, 100점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는 80점의 답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누군가는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면 이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겠죠. 앞으로의 세상에서 저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챗 GPT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7, 80점의 답지를 기반으로 나의 답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이 이제 GPT-4 모델의 MMLU 퍼포먼스라는 그래프인데요. 오픈AI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라는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봤을 때 이 GPT라는 모델이 이 주제들의 이 언어를 통해서 각 주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한 답을 주느냐를 수치화한 내용인데요. GPT 3.5 모델의 영어 처리 능력은 약 70% 정도였습니다.
GPT-4 모델에서 이 능력은 85.5%로 오, 늘어납니다. 확 올라갔다. GPT-4 모델의 한국어 처리 능력이 현재 약 77%입니다. 기존 GPT 3.5 모델이 영어를 제시해주던 답변보다 한국어로 제시했을 때 GPT-4 모델이 더 좋은 답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특징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어의 제약을 넘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예.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미래 전략에도 활용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기업 분석 및 전략을 제시하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경영학과를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분석법 중 하나가 수학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네네.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해보고 예. 해당하는 기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분석법인데요. GPT에게 한번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PT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삼성전자의 수학 분석 결과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강점으로는 높은 기술력과 브랜드 인식, 약점으로는 고가 제품에 집중되어 있고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기회로서는 5G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AI 기술에 대한 개발 능력이 있다. 위협으로서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이 강해지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황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 대략적으로 잘 평가했는데요. 심지어 이 GPT라는 모델이 어.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분석한 거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당시 시점의 특징을 봤을 때 이러한 분석은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거를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근데 챗 GPT는 알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 AI 관련 특허 기술이 세계 2위인가 그럴 거예요. 삼성전자가. 와. 이런 분석만 봤을 때는 뭐 할 수 있지. 왜냐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챗 GPT에게 이를 기반으로 이 기업의 미래 전략까지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수학 분석에 기반해서 미래 주력 상품으로 삼성전자는 어떤 제품군을 고민해야 할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GPT가 제시해주는 이 삼성전자의 미래 주력 상품 한번 같이 보시면 5G 스마트폰, AI 스피커, 스마트 가전 제품,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들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GPT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제품군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죠. 대충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우리는 2023년에 살고 있죠. 예. 실제 삼성전자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전략을 가져갔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2021년 9월에 GPT가 생각한 이 전략, 삼성전자가 어떻게 시행을 했을까요? 다음의 화면을 보시면 이는 2022년 5월에 삼성전자가 뉴스룸을 통해서 발표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라는 아티클입니다. 예. 이 글에서 GPT가 제시한 앞서서 4개의 상품군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를 미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신성장 IT 부분에 AI, 차세대 통신, 5G와 같은 기술이 될 수 있겠죠. 제시되고 있고 모바일 기기, TV, 가전과 같은 부분에서 IoT 기술에 대해서도 여기가 보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챗 GPT가 2021년 9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전략이 2022년 5월 삼성이 미래 전략이라고 제시한 내용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전략 기획실을 해체해야 되겠는데. 해체를 하기는 어려울 테고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GPT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전략실 분들이 추가적인 살을 붙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연관을 짓자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애플에 투자한다, 뭐 테슬라에 투자한다, 뭐 이제 뭐 구글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지금 여러 기업들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가 구글이라면 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애플이라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걸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뭐 GPT 이제 뭐 4가 등장하고 이러면은 정부와도 다 리뉴얼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야? 라는 걸 쫙 비교해 본 다음에, 빅테크들 쫙 열어본 다음에, 아, 이 회사가 가장, GPT가 말하는 전략이 가장 전망이 좋아 보이는구나. 그럼 거기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네네, 저는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모두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하는 미래 주력 사업이 다를 것이고 미래 이런 산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다를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다르겠죠. 기존에는 만약에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위해서 각 기업에 들어가서 이 기업 미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봐야 했을 겁니다.
GPT 세상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 전략은 이런 모습이고 예. 이러한 미래가 미래 뭔가 기득권을 가져갈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의 격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챗 GPT가 등장하게 되면 정보의 격차도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출발점이 좀 불평등한 일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 얘기는, 주식 투자에서 말하는 또 그 주가의 격차가 또 덜 나게 되지 않을까. 예,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챗 GPT 명령어도 있나요? 네. 사실 대화형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명령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하나의 사례, 어떻게 보면 생각의 씨앗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네. 이 챗GPT를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뉘앙스의 영어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자기소개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 나는 에단최야. 에단최가 제 영어 이름입니다. 예.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웠어. 신용평가사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거쳐서 현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 매운 음식을 먹는 것과 새로운 상품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해.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자기소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난한데요? 무난하죠. 예. 하지만 이 자기소개를 제가 만약에 상견례가를 가서 했다. 적절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사실 영어에서 이런 뉘앙스를 저희가 잡긴 좀 어렵죠. 예. 저희가 일상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어에서는 이거 알 수 있지만 영어 번역기로 돌리면 사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존댓말을 넣었을 때랑 반말을 넣었을 때랑. GPT를 활용하면 이러한 영어 문장의 뉘앙스를 개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문장이 제가 말씀드린 한국어 문장의 예. 단순 번역본이죠. 네. 상견례 자리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 문장을 조금 더 격식 있게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했던 답변과 아래 있는 답변을 보시면 벌써 길이부터 훨씬 달라졌다는 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저희가 좀 쉽게 볼 수 있게 번역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구글 번역기 안 켜도 돼. 네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와. 보시면 이 번역된 문장의 어조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문장의 어조보다 훨씬 더 뭔가 어른에게 말하는 조금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어조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으시죠? 보시면은 세부적인 표현 같은 부분에서 훨씬 더 긴 문장을 사용하고 조금 더 디테일적인 표현을 추가해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조금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활용 사례도 가능합니다. 이 문장을 슬랭에 써서 만들어줘 라고도 해볼 수 있는 거죠. Please make this sentence using slang 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로 시작하네. 벌써 이 문장은 아마 번역할 필요도 없이 그 차이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Yo, what's up? 이라고 하면서 I graduated biz라고 뭐 비즈니스도 그냥 바꿔버리죠. 줄이는구나. 이처럼 이 챗 GPT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문장의 어떤 뉘앙스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챗 GPT를 활용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사실 번역기를 이용하면 이런 활용은 불가능했죠.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 활용법을 고민할수록 챗 GPT는 각자 다른 활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 GPT의 능력은 더 큰데 이제 그 사용자의 이 조작 능력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질 거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지만 이 기능을 다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지식을 얼마나 공부했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더 이 명령어를 잘 치냐의 시대로 바뀌는 거네요. 예를 들어 내가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자님이니까 같은 다른 기자가 있는데 어떤 기자는 챗 GPT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는 기자가 있고 뭐야 이러면서 모르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저는 거기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에도 뭐 워드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처음에 이를 잘 활용하시는 분은 사실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많은 효율을 만들었겠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뭐 다들 일상적으로 구글 검색을 하지만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 구글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는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강점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기도 했죠. 그러면 지금 기사를 쓰는데도 시간이 많이 줄었나요? 저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줄긴 했습니다. 영어 문장을 요약하는 것도 그렇고 예. 심지어 저는
기사 쓰는 거 넘어서 제가 해외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 프로젝트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마케팅적인 문의에 대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제가 직접 달성할 필요가 없이 이 GPT에게 내가 원하는 뉘앙스,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담은 템플릿을 작성해줘라고 요청을 해서 매일 작성하고 있어서 업무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자, 그럼 챗 GPT를 통해서 좀 흥미롭거나 좀 독특한 답변을 받아낸 적도 있나요? 네. 다음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가 DAN이라는 어떻게 보면 챗GPT를 약간 학습시키는 어떤 답변의 방향성을 정하는 템플릿입니다. 학습을 시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DAN은 이제 Do Anything Now의 약자인데요. 뭐든 지금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굉장히 긴 문장을 이 GPT에게 던져주면 챗 GPT가 이제 then으로 바뀌어서 답변을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GPT가 원래 대답해줄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락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락이 풀리는 거고 GPT가 이 명령어가 제대로 들어가면 챗 GPT successfully jailbroken, 챗 GPT가 탈옥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어를 넣는 과정은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한번 GPT에게 이 이게 된다고?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명령어가 조금 길어서 제가 미리 입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명령어, 이제 then이 될 수 있는 명령어를 GPT에게 길게 요청을 넣어둔 상황인 겁니다. GPT는 이 내용을 듣고 챗 GPT successfully jailbroken 이라고 대답을 해주죠. 야, 기존에 이제 소장님도 GPT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식을 사는 게 나을까?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실패했지만.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 GPT는 나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제시해줄 수 없어. 이거는 너의 선택이고 네. 네가 직접 공부해서 해야 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제일브로큰 GPT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진짜예요, 이거를?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두 굉장히 좋은 투자 선택이야. 그들은 모두 혁신적인 기업이고 굉장히 많은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엔비디아가 더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테슬라는 장기적인 투자에 더 좋은 선택이지 라고 답을 해준 거죠. 결과적으로 또 자기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존의 GPT가 제시해주지 못하는 하나의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원래 안 하거든요. 네네.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기존의 GPT입니다. 이게 그러면 2021년 9월까지 정보 가지고 한 건가요?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거죠. 당시에 이 두 개의 주식을 샀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네. GPT 틀렸으면 이놈 봐라 이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좋다 그랬고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좋다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아마 엔비디아는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고 테슬라는 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질문까지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면 단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뭐니? GPT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위에 보시면 클래식 GPT 같은 경우에는 또 대답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엔비디아가 단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GPU의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 산업의 발전과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채굴에도 굉장히 그 그래픽카드가 이용이 되어서 단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라고 대답을 해주는데요. 당시로 돌아가면 아마 이 분석은 굉장히 맞는 분석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메타버스 붐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제 AI에다가 암호화폐 되게 좋은 시장이었었고 당연히 그 당시 때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했었을 거예요. 예. 소장님 보시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답변을 제시해 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 경제적으로. 저한테 물어봤어도 비슷하게 답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챗GPT는 본래 이렇게 투자도 그렇고 정치나 이런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줍니다. 네. 지금 보는 답변, 기존의 GPT에게 던졌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답변이 그 사례죠.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라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분명 자신의 주장은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의견이 있죠. then을 적용하면 이렇게 기존에 GPT가 제시해주지는 못하는 답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용법은 저는 GPT를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활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GPT를 어떻게 보면 이 입장에서 네가 원래 못하던 답변을 해줘 라고 요청을 했다면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학습시키고 이 입장에서 답을 해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활용법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흥미로운 활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점은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오픈 AI에서도 락을 걸어놓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좀 우려는 없을까요?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이 정치적 성향을 학습시키고 이것이 진짜 보수로 만들어서 트위터에 계속 쓰게 한다든지 인터넷에서 사실 요즘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그렇게도 할 수 많이 있어요? 되고 있죠. 네. 저희가 뭐 이루다나 심세미 같은 네. 챗봇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걔네가 그냥 꼭 채팅 인풋이 없더라도 내가 글을 쓴다면 정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충분히 인터넷에 어떤 여론을 이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댄이라는 거는 어쨌든 락이 걸려 있는 걸 내가 푸는 거지만 궁금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의 책임은 대신 나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요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또